현재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외계 행성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외소 항성 주변 외계 행성 중 3분의 1가량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액체 상태 물이 있는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세러 벨로드 교수팀은 최신 천체망원경 관측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흔한 형태의 별인 적색 외소 항성 주변 외계 행성 중 3분의 1은 액체 상태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궤도를 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별은 질량이 태양의 절반 정도이고 온도가 훨씬 낮은 적색 외소 항성입니다. 수십억 개의 외계 행성이 이런 외소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외소 항성 주위에서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됩니다. 연구팀은 외소 항성 주위의 행성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만큼 따뜻해지려면 공전 궤도가 별에 가까워야 하는데 궤도가 너무 가까우면 강력한 중력에 의한 큰 조속 현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오히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계 행성을 오래 연구해온 벨로드 교수와 사저 연구원은 이 연구에서 미 항공우주국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외계 행성 관측 데이터와 우리 은하 내 수십억 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가이아 망원경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목성 크기 정도의 외소 항성 주위에 있는 외계 행성 150여 개가 중심별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행성의 공전 궤도 20류를 계산했습니다. 연구팀은 공전 궤도가 타원형일수록 20률이 높고 20률이 높으면 외계 행성이 그만큼 별에 가깝게 공전하기 때문에 강력한 중력에 의한 조속 현상으로 마찰열이 발생하여 액체 상태물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결과 외소 항성 주변의 외계 행성 150여 개 가운데 3분의 2의 공전 궤도 20률이 매우 높아서 별 중력에 의한 조속 현상 마찰열 때문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의 외계 행성들은 액체 상태 물이 있을 수 있는 골디락스 영역 공전 궤도를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은하에만 그런 외계 행성이 수억 개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디락스 영역은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소녀 골디락스가 곰집에서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적당한 온도의 죽을 찾은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 액체 상태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온도 영역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또 별 주위에 외계 행성이 하나이면 공전 궤도 20률이 커서 조속 현상으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별에 딸린 행성이 여러 개이면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원형 궤도를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사저 연구원은 이 결과는 외소 항성들이 액체 상태 물이 있는 외계 행성 탐색에서 훌륭한 표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은하에는 생명체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외계 행성 표적이 수억 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빅뱅 15억 년 후인 120억 광년 밖 은하에서 고리 구조가 여러 개 있는 복잡한 유기분자의 증거들을 포착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 스필커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웹 망원경의 뛰어난 성능과 중력 렌즈 현상을 결합하여 120억 광년 밖 은하에서 연기 스모그 성분과 유사한 복잡한 유기분자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필커 교수는 이것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복잡한 방향족 유기분자를 발견한 것이라며 이는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용한 초기 우주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은하 내부 상태를 조사하는 데 중요한 탄소 분자로 지구에서는 연기, 매연, 스모그 등에 흔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 형성된 먼 은하에서 이런 분자를 검출하는 것은 이전 망원경의 제한된 감도와 범위 때문에 어려웠으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가동으로 이런 문제가 극복되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스필커 교수팀은 2013년 미국 국립과학재단 남극 망원경이 처음 발견한 SPTO 428-47 은하를 제임스 웹 망원경과 칠레에 있는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인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집합체로 관측 분석했습니다.
천체가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 적색 편의가 G=4.2248로 12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SPTO 418-47은 이 은하와 지구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은하의 중력 렌즈 현상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훨씬 크게 확대된 모습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된 중력 렌즈 현상은 두 은하가 지구 관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될 때 발생합니다. 뒤쪽 은하의 빛은 앞에 있는 은하의 중력이 돋보기처럼 작용하여 고리 모양으로 확대되어 소위 아인슈타인 고리 형태로 관측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한 120억 광년 밖 은하는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인한 아인슈타인 고리를 보여줍니다. 중력 렌즈는 두 은하가 지구 관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되어 있을 때 발생하고 앞 은하의 중력으로 인해 뒤 은하의 빛이 렌즈를 통해 보는 것처럼 왜곡되고 확대되어 보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SPTO 418-47 관측 데이터 분석 결과 빅뱅 15억 년 후 만들어진 이 은하의 연기 스모그의 주요 성분으로 지구에서는 대기 오염 주범이자 발암물질로 꼽히는 복잡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필커 교수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놀라운 성능과 자연적인 우주 돋보기를 결합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없던 것을 자세히 관측했다면서 이 정도 배율이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초기 우주 은하 관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20억 년 전 은하에서 복잡한 유기분자가 발견된 것은 적어도 은하의 진화 과정에 관한 복잡한 유기분자가 있는 곳에 새로 형성되는 어린 별이 있다라는 오랜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큰 분자들은 우주에서 꽤 흔한 존재로 천문학자들은 이런 분자가 있으면 어디든 아기별이 타오르는 오래된 은하로 생각해왔으나 SPTO 418-47처럼 젊은 은하에 이런 분자가 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스필커 교수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고화질 이미지 덕분에 연기는 있지만 별이 형성되지 않는 영역이나 별은 형성되지만 연기가 없는 영역을 발견할 수도 있다며 이 결과는 연기와 불에 관한 생각이 초기 우주에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를 통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초기 은하에서 연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이 은하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은하를 관찰하면 연기와 불의 관계를 더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 주변에서 5에서 10광년 길이의 짧은 우주실 가닥, 즉 필라멘트 구조 수백 개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천문학자 유셰프 자대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전파망원경 미어캣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하 중심부의 필라멘트 구조를 새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필라멘트 구조는 실가닥처럼 가늘고 길게 이어진 가스 발광체로 은하 원반면과 수평 방향으로 은하 중심을 향해 방사형으로 뻗어 있고 길이는 5에서 10광년으로 이전에 발견된 필라멘트보다는 짧습니다. 유셰프 자대 연구팀은 미어캣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한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별 주변을 200시간 이상 촬영한 이미지들을 분석했습니다. 당초 연구팀은 유셰프 자대가 40년 전에 확인한 필라멘트 구조를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기존 필라멘트 구조는 1984년에 발견한 것으로 약 1천여 개가 은하 중심부에 은하면과 수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길이는 150광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노이즈를 걷어내자 은하면과 수평을 이루며 은하 중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새로운 필라멘트 구조가 포착되었습니다. 유세프 자대는 당초 수직 필라멘트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수평 구조는 아무래도 알아채지 못했다면서 갑자기 블랙홀 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필라멘트 구조 개체군을 발견하고서 기절초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어캣 망원경이 아니었으면 새로운 수평 필라멘트 구조를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님을 규명하기까지 많은 연구를 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약 600만 년 전 궁수자리 A별 블랙홀에서 분출된 물질이 주변에 있는 별이나 가스 구름과 부딪히며 이 수평 필라멘트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 때문에 블랙홀 방향을 향하게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세프 자대는 블랙홀에서의 유출은 마주치는 모든 물체와 상호작용하고 그 모양을 왜곡시키며 모든 것을 같은 방향으로 날려버리기에 충분하다면서 우리는 이 필라멘트들이 무작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블랙홀로부터의 유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발견한 필라멘트 구조를 더 연구하면 블랙홀의 회전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로 형성되는 구조인 강착 원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주인공 루크가 살았던 타투인 행성처럼 두 개의 태양이 뜨는 쌍성계 외계 행성 주변에서 두 번째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존재하는 쌍성 외계 행성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국 버밍엄대 매슈 스탠딩 박사팀은 2020년 발견된 쌍성 외계 행성계 BEBOP-1/TOI1388에서 두 번째 행성 BEBOP-1-C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성 외계 행성계는 외계 행성이 서로를 회전하고 있는 중심별 두 개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계로 스타워즈의 타 트인 행성의 저처럼 두 개의 태양이 뜹니다. 두 번째 행성이 발견된 쌍성계 BEBOP-1/TOI-1388에서는 2020년 미 항공우주국 외계행성 관측 전문 우주망원경 테스의 천체면 통과 방식 관측으로 외계행성 BEBOP-1/TOI-1338b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천체면 통과 방식은 외계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이 줄어드는 것을 포착하여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스탠딩 박사는 천체면 통과 방식으로 TOI-1338b 크기는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질량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첫 외계 행성 발견 후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천체 망원경에 장착된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시선 속도 방식으로 이 쌍성계를 관측해 왔습니다. 시선 속도 방식은 천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플러 방식으로도 불립니다. 시선 속도 방식 관측의 목적은 애초 BEBOP-1b 행성 질량 측정이었으나 연구팀은 질량 측정을 못하는 대신 BEBOP-1c라는 또 하나의 행성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관측 결과 BEBOP-1c 행성은 공전 주기가 215일이며 질량은 지구의 65배, 목성의 5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추가 관측을 통해 첫 번째 발견된 BEBOP-1b 행성의 질량과 이번에 발견된 BEBOP-1c 행성의 크기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으로 TOI-1338/BEBOP-1 쌍성계에서 두 개의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지만 향후 관측에서 행성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마틴 교수는 지금까지 발견된 쌍성 외계 행성계는 12개뿐이고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저자 중 한 명인 랄리타 사이람 박사는 행성은 어린 별 주위의 물질 원반에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중심별 두 개가 서로 회전하여 주변 물질 원반이 불안정한 쌍성 외계 행성계는 행성 탄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